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사 엘버트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바로 전에 중간 에피소드로 번역 외에도 다양한 얘기로 찾아오겠다고 하긴 했지만 산업 번역계에서 일하는 산업 번역사로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번역 산업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종의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번역 산업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각 업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학교에서 번역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번역 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에서 들으신 거하고는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 업계는 크게 도서 번역, 영상 번역, 산업 번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도서 번역계에서는 책으로 나오는 텍스트를 번역하고, 영상 번역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같이 영상으로 나오는 텍스트를 번역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산업 번역계에서는 그 외 나머지 모든 텍스트를 번역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 기타 등등에 엄청나게 다양한 텍스트가 포함되고 일감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제가 해본 것만 해도 각종 기계와 전자제품 설명서, 매뉴얼, 백서, 도움말, 이용 약관, 각종 소프트웨어의 UI, 마케팅 콘텐츠, 그리고 게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유형의 텍스트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업계도 그만큼 세분화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앞에 이걸 하는 업계, 즉 도서, 영상, 산업 번역을 하는 업계에서 그 업계하고 관련된 텍스트를 가져가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분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파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굳이 회사를 따로 세우려고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번역 업계는 무엇을 번역하느냐, 다시 말해서 번역 대상에 따라서 작업 한계를 구성하는 단위도 다르고 작업 볼륨을 세는 단위에도 차이가 있어요. 번역을 했으면 당연히 번역비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볼륨을 세는 단위는 보수, 다시 말해서 번역비를 정산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도서 번역은 저한테도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이 부분은 찾아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듣고 읽은 얘기를 종합한 정보고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번역은 작업 한계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문학 같은 장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책 한 권이 통째로 번역가 한 분한테 나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매거진처럼 빨리 출판해야 하고 책 한 권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역가 분들을 통해서 번역한 다음에 이걸 취합해서 회사에서 편집자분이 이거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업 볼륨을 셀 때는 주로 원고 매수가 단가로 쓰인다고 하고요. 물론 이건 인세가 아니라 매절로 계약했을 때 얘기입니다. 인세로 계약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인세, 그리고 도서 번역에 대한 거는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상 번역입니다. 영상 번역은 보통 작업 한계가 영상 한 편으로 구성돼요. 장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한 편을 작업 한계로 세는 거죠. 영화하고 다르게 드라마는 에피소드 수가 많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번역가 한 분한테 시즌 한 개를 통째로 맡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번역가분의 일정 등 상황에 따라서 한 시즌을 여러 분한테 나눠서 나가기도 해요. 에피소드 1부터 5까지는 번역가 A한테, 6부터 10까지는 번역가 B분한테 나눠서 나가는 식이죠.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인물 간의 존댓말, 반말 관계나 용어 같은 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업계에서 지침을 배포할 때도 있고, 실시간으로 번역가분들끼리 공유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공유 문서 같은 걸 쓰기도 해요. 그리고 단가 체계인데, 영상 번역 업계에서는 보통 단가를 분 단위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에 3,000원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분 단위 계약이 재미있는 게 1분 동안 나레이션 없이 자연 경관만 나오든, 아니면은 할 말이 많은 출연자가 1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떠들든 같은 단가로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당 단가라고 하는 거에는 복불복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도 속해 있고 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가장 많은 산업 번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도서 번역이나 영상 번역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서 번역은 책 한 권, 영상 번역은 에피소드 한 편이나 영화 한 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산업 번역은 텍스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작업 한 개를 구성하는 단위가 따로 없어요. 대신 몇 단어짜리 작업 한 개 하는 식으로 단어 수가 곧 작업의 크기가 되죠. 그리고 정산할 때도 이 단어 수를 쓰고요. 그런데 작업한 단어 수, 예를 들어서 토탈 1000단어를 번역했다고 항상 1000단어가 전부 정산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산업 번역계에서는 cat2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cat2를 쓰면 번역이 쉬워지고 산업 번역계에는 cat2를 써서 번역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계산해서 추리는 실단어, 넷 단어수 내지는 정산 단어수라는 분량이 따로 있어요. cat2를 써서 작업이 쉬워진 만큼 분량이 차감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산 단어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단어수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정산도 이 실 단어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프리랜서한테 작업을 맡기는 회사 담당자분들도 일정을 문의하실 때 정산 단어수로 몇 단어 분량 작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보통 전체 단어수로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저도 이전에 PM으로 있을 때 그랬고요. cat-tool, Computer Aided Translation 툴이 뭔가 싶으실 텐데 cat-tool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면 얘기가 너무 커집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에서 특강하면서 의욕껏 이거를 준비를 했다가 이 얘기만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쓴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cat-tool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번역업계는 크게 도서 번역, 영상 번역, 산업 번역의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분야에 속하지 않는 번역 회사도 있고 도서 번역을 하면서 산업 번역도 하는 것처럼 2가지 이상의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번역가 분들 중에서도 2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프리랜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한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실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번역 산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도서 번역, 영상 번역, 산업 번역 이렇게 각 번역업계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번역과 프리랜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